최고의 선거 데이터 전문가 산다라 배종찬 소장님 모셨으니까 요즘 여론조사 결과 한번 먼저 이걸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오히려 좀 상승을 해가지고 그 30.4%가 나왔어요. 이게 여론조사 공정이 어제 발표를 했던 그 그렇죠. 조사였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탄핵됐을 때는 4%까지 확 추락을 했었는데 급추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일단 8년 전에 대한 학습 효과일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뜨악했죠. 네. 그렇지만 이 학습 효과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무너질 일이냐.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하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고 굉장히 균형이 있고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지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란 혐의로 몰리는 것. 예. 이건 이제 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응답자가 누구냐면 70대 이상. 70대 이상. 또 국민의힘 지지층. 예. 그다음에 보수층. 왜냐하면 이 탄핵을 내란 탄핵으로 가고 내란 정당으로 하고 내란을 아예 낙인찍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란 사태.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 중에서는 굉장히 격앙돼 있고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내란으로 낙인찍히는 우리 이동진 씨도 알잖아요. 이게 내란 혐의가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범들도 매우 포괄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덕수 온전치 못해요. 장관들 김영현 전 장관 다 온전치 못해요.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까지 그러면 이제 내란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방조한 거니까. 그러면 뭐 추경호 의원이든 누구든 처벌받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아주 강하게 지지율상 작동하는 게 데이터상이 뭐냐면 응답자들이 보수 응답자들의 지지가 올라간 게 윤석열 대통령을 마냥 감사하겠다라는 판단보다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서 지금 광화문 집회 우리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네. 두 가지예요. 탄핵 반대, 그 다음에 제명 구속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맞다 틀렸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서가 지금 여론의 데이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많이 낮더라고요. 10% 그렇죠. 정도 낮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예.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네.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물어보는데 물론 자유응답이긴 해요. 보기를 주지는 않은 거지만 이재명 37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48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20대 30대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초라할 정도예요.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없다 그러면 50% 넘는다고 봐요. 예. 충분히 넘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민주당에는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국 지금 수감돼 있잖아. 깜방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대선에 지금 출마할 수도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럼 오로지 민주당 쪽은 야권 쪽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뭐 이준석이 따지면 그건 뭐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37밖에 안 되고 특히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것은 계속 찜찜한 거예요. 왜? 민주당 지지율이 왜 48이겠어요? 원래 민주당 지지율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수, 민주당 다 35가 기본이에요. 그렇죠. 예. 35인데 48이 됐다라는 것은 여기 한 13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13이 누구겠어요? 중도야. 중도층. 그 중도에는 중도 진보, 중도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도나 중도 보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하튼 뭐 이 사태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일단 지지한다는 그랬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중도였어.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지지한다고 응답한 거. 그렇지만 이재명은 아닌 거야. 왜? 자기들도 중도일 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찜찜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로 계속해서 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물 들어왔을 때. 물 들어왔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오늘 우리가 또 소개해드릴 조사가 뭐냐 하나가 또 있는 게 리얼미터 조사인데 네. 그것도 이 조사도 보면은 간격이 좀 좁아졌어요. 네. 간격이 좀 좁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간격은 좀 줄어들어요. 왜? 지금은 굉장히 놀란 상태야. 네.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가 놀래 이러면서 민주당 쪽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른바 정치적인 폴리티컬 너지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 있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계속해서 강한 충성도를 가지고 민주당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뭐 탄핵 소추돼서 심판을 당하는 경우지만 이재명 대표는 더 큰 사법이잖아. 그렇죠. 사법 의혹이잖아요. 네. 아니 공직선거법 2심 이거 묻혀버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선으로 간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어부지를 얻는다. 또는 대장동 뭐 밝혀진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지금 교사도 이화영은 있고. 네. 7년 6개월인데 2심에서 그러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면 7년 6개월이 그대로 인정 잘 하시잖아요. 예. 법조도 출입.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정작 가장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후보는 그게 다 묻혀버리고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대선으로 간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정서가 정당 지지율이 됐든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이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면 여론조사 공정도 직무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물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올라간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권 지지율도 올랐는데 그 한덕수 대행의 최근 행보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도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뭐 이런 우방의 지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미국은 지금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인은 일절 말을 안 하잖아요. 예.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런데 물밑에서는 그래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왜 오바마 때 미국 대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미스터 한, 앰베서더 한 알아요. 네. 이 사람의 능력을. 주민대사였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무역협회 경제 쪽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총리를 이번에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뭐냐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검증되지 않은 approved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한덕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권한 대행이야? 뭐 정말 덮보잡이다. 그럼 미국도 의아하고 또 굉장히 불안스럽겠죠. 근데 한덕수? 그럼 뭐 한덕수는 우리 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도 지금 아직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하고의 접점은 정용진 15분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일란 코리아 what's wrong? 뭐 이래버리면 신인도가 지금 환율 지금 1460원 갔잖아요. 그죠? 네. 1600원 간다는 말 우리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근데 지금 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분석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왜? 제가 칼럼도 썼지만 이 칼럼이 또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명칼럼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24일까지 거부권 할지 말지 여부 결정해.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왜 민주당이 결정해요?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1월 1일까지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이런 말이에요. 그죠? 네. 그거는 한덕수 말이 맞아요.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압박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빨리빨리 다 결정이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고 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버리면 그냥 정권을 지는 거예요. 일주일 차이 굉장히 크죠. 예. 정권을 지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정권을 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도 도우미 역할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비칠 수 있겠죠. 인식될 수 있겠죠. 우원식 의장도. 왜냐하면은 거부권 행사 여부는 건드릴 이야기는 그럼 거부권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 다수당으로 상권 분립 차원에서 네. 민주당이 반응을 보이면 되는데 헌법재판관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은 지금 여하튼 불만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네. 여야 간에 매끄러운 합의가 된 건 아니에요. 합의가 될 수가 없죠. 부랴부랴 네. 뭐 엉거주춤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인사청문회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일사천리로 오전 오후로 나눠 두 사람을 통과시키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십시오. 정계순 후보자는 정계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이 교감 수준이구나. 예. 그러면 이거는 1대 8이든 9대 0으로 그냥 탄핵을 몰고 가겠구나. 이런 인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느 순간 장관들도 다 내란 공모 혐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내란 혐의로 이렇게 가는 그렇죠. 가는 상황이라면 이것 자체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도 그렇고 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넉넉히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을 거예요. 넉넉히 당하는 이 노림수가 있다. 그게 이제 네.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차원을 떠나서 아니 한덕수 권한 대행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일정대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치 현상을 볼 때는 일정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정과 내용. 항상 그래서 정치적인 서로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과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이걸 언제 어느 때쯤 그리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도 이 내용이에요. 헌법재판관의 내용을 보니까 이건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이거 못 받아들여. 예. 이게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의 판단이고 이 판단은 헌법과 법률도 있겠지만 한덕수 권한 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예. 왜? 한덕수 권한 대행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내란 혐의로 몰아가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전개 과정이라면 이건 그냥 몇 달의 차이만 있을 뿐 한덕수, 최상목 다 당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조기용 다 놔두겠어요? 그렇죠. 어린 반프러치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자기는 그대로 끌려갈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대법원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매우 객관적인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지속하게 지체하지 해라. 마. 네. 633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엄중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임명할 수 있다고 나니까 참 이 부분을 감당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50초 담화문이고 여기도 보면 여야가 합의하라는 것을 거기는 여야가 합의하다 밑줄 치고 그는 정치적 판단 정치적 이렇게 판단.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될 건 뭐냐면 정족수예요. 정족수. 근데 이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생각 잘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150명으로 간다라는 것은 매우 위태로울 거예요. 150명이냐 200명이냐. 예. 그런데 국무총리만 놓고 보면은 150명이죠. 네. 과반이니까 151명인데 네. 분명히 지금 각종 법 관련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이 탄핵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보면은 권한 대행은 그 권한 대행에 준하는 탄핵 기준을 적용한다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권한 대행 누구 권한 대행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권한 대통령. 대행이에요. 대통령 몇 명? 200명. 그러니까 200명이야. 그리고 5가지 사유가 있지만 탄핵 사유 지금 예. 한 세 가지는 국무총리 시절 거를 적어놨어. 맞아요. 5개 중에 그리고- 3개가 국무총리. 그리고 두 가지는 왜 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냐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도 헌법을 부정공을 했어요. 법학을 부정공을 했는데 중요한 건 실제 이 효력이 미치는 그 시점에 지금 이 사람을 탄핵하는 이 시점에 한덕수는 어떤 상황? 권한대행이에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외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돼서 누가 대통령 누가 통수권자 한덕수예요. 2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원식 의장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차적 판단 권한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원식 의장이 오늘 만약에 한 애매모호하게 170명, 180명 만약 이 정도 나왔다 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통과시킨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당장의 국민의힘이든 이제 당사자는 한덕수 권한대기도 여러분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2, 3일 내로 왜냐면 이건 굉장히 경중을 다투는 겁니다. 당장에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그랬는데 아니 꺽하면 다 탄핵이야. 지금 다 탄핵이에요. 지금 뉴스 캐비닛도 탄핵, 뭐 프레스센터도 탄핵, 예. 171번 버스도 탄핵. 이게 뭐예요? 그러면 미국의 브래드 셔먼 같은 사람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의심스럽다, suspicious 하는 순간 개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여하튼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것을 규정하기 이전에 탄핵으로 이렇게 이걸 탄핵으로 몰아갈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족수는 저는 제 기준에는 200명으로 봐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다. 민주당도 지금 우원식 의장은 이 비상시국 국면에서 자기가 민주당 출신이라는 게 잊어야 돼요. 큰일 나. 네. 또는 담장을 넘고 그때 뭐 상당히 또 뭐 갤럽 조사에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대망론도 있었고. 예. 갔다가 나 대통령 되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게 아니라 모아야 돼.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시오. 여야도 다 오시오.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협의를 할까? 협의를 좀 합시다. 어떻게 할지. 헌법재판관 허심 탄핵이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든 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에서 헌법재판관이 너무 지금 친민주당 아무리 국회 추천이지만 지금 비상시국에 너무 너무 안 가이냐. 예. 너무 그쪽이다. 쏠림 현상이 강하다라든지 뭐 그런 의사 표명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중재하자. 못하겠다. 그럼 이틀 뒤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중국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말 안 들으면 또 탄핵이네? 이게 무슨 지정생존자예요? 그래서 네. 저는 민주당도 좀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속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심해요. 아. 지금은 워낙 여론이 민주당 쪽에 엎혀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그러려니 저러려니 하지만 너무 심하면 화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뭐야? 물 들어왔을 때 정권 잡겠다는 거야. 그리고 속도를 내서 3월 대선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겠다는 거야. 이런 의심을 사면은 그렇게 의심을 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욕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그 재선인 그 민주당 문정복 의원 있잖아요. 한댕 두고 개 XX 쌍소리. 네, 심한 욕을 이거 진짜. 그거는 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공개 더군다나 정치인은 SNS에 올린다 하더라도 다 공개가 되잖아요. 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뉴스 캐비넷 앵커 배종찬 소장 욕설 합니까? 안 하죠. 아무리 하나도 안 해요. 네. 저는 안 해요. 사석에서는 엄청 하는데. 예. 엄청 욕을 듣고 있어요. 저는. 저도 오래 살아. 엄청 욕을 들어요. 저도. 어.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보면은 지금 속도 조절 잘 못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 부분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오늘 근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그럼 한덕수 총리는 그런데 I don't care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너 생각이고 그건 너 생각이고 나는 그냥 대행 계속하겠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게 이제 집행이 되겠죠. 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직무정지 상황인데 네. 여기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이제 국무총리도 예. 조정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권한 대행이 대통령실이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보좌를 하죠.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말도 안 된다. 200명이어야지 무슨 170명으로는 안 돼. 이러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제 판단에는 이 효력 정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일찍 복귀하면은 이것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권한 대행이에요. 권한 대행에 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200명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 소추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거나 힘을 실어준다? 아닐 거예요.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200명 기준으로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상당히 꼬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일정은 좀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생각은 판단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국민들이고 흥분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걸 최대한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흥분된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동재 앵커도 막 흥분되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럴 일도 아닌데 야 나 죽어 막 이러자는 거죠. 흥분하면. 네. 근데 차분하면 아 그래 3만 원 안 갚았어. 3만 원 안 갚은 거니까 그래 천천히 뭐 다음 달 15일까지 갚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지연지체 전략이라 했는데 그게 뭐 이제 전략이면 전략인 것일 테고 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나 여론상으로 본다면 좀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혀야 그래도 뭔가 좀 합리적으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판단 기준하에 지금 뭐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다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의 시간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대혼란이죠. 일단은 대혼란.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예. 토요일 날은 엄청난 집회가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저는 국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내도 조금 대통령 탄핵 소추되건 다르지만 저는 특히 국외가 다를 것 같아요. 국외. 특히 왜냐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또는 유럽이든 중국의 반응이 덜한 대회까지 탄핵 소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가지고 안 했다고 탄핵이다 당장에. 네. 그는 외국에서 볼 때도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인가요? 그래서 그는 접근이나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시각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추도사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좀 전국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뭐 대혼란의 시간이에요. 대혼란의 시간이고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참 엄청난 일이 많이 펼쳐질 것 같고 또 한덕수 대행마저도 이제 탄핵을 시키게 된다면 정말 이제 최상목 부총리의 시간이 또 오는 것인지 진짜 이게 하루하루 좀 역사를 쓰는 기분인데 그래도 저희 또 배추도사님 모시고 앞으로 또 그렇죠. 좋은 의견 많이 들어보도록 앞으로 이 하겠습니다. 혼돈이